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 막가라고 제가 부르니까 아직도 그 마 밑에 시옷 받침 붙이는 분도 계시고. 맛이 같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아직도 혹시 제 발음에 문제가 있나? 네, 약간 그러신가 봐요. 아, 또 저렇게 받는다 또 저. 더 막가. 그죠? 더 막내 작가의 줄임말입니다. 더 막가. 네, 막 나간다는 뜻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귀여운 젤이에요. 자, 김주희님이 네. 제비님 오늘 아침 코드가 바뀌셨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역시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나 보다. 벌써 며칠째 입고 계신데. 역시 저는 가죽 잠바죠. 예, 김주희님이 파스텔 톤도 한번 입어보시라고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파스텔 톤요? 네, 어떤 건지 아시죠? 파스텔 톤. 아, 정말 참. 너무 빨리 가. 그런 거 입으신 걸 본 적이 없네. 좀 한번 봄이니까 상큼하게 입어보셔도. 저는 선택지가 확실합니다. 검정, 그레이, 요 정도 무채색에 칙칙해요. 넘어가. 네, 여러분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예. 공유도 널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AS 타임 갈게요. 한명숙 사건 모해유진 교사 의혹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먼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온집님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도 검찰 지도부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하고 해주셨는데 이건 아닙니다. 신장식 변호사 왈 형성권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맞아요. 거부할 예. 수 없다라고 예. 해주셨습니다. 오해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휘잖아요. 지휘. 네. 그죠? 지휘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지휘를 받았는데 쉬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게 항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JH님이 핑크 셔츠 한번 입으시라고 남자는 핑크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냥 차라리 빨간 거 입게 빨간 거. 빨간 거. 나이 들면 빨간색 좋죠. 검정 고무신에 옛날 빨간 내복 색깔 아세요? 아니 그런 건 잘 모르고 나이 들면 엄마가 빨간색을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리고 탐크루즈님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죠. 수사를 하랬더니 시나리오나 쓰고 말이야. 얼굴 보여줬더니 안면불상. 네. 이름 써줬더니 성명불상. 검사가 드라마 작가냐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요런 불신을 씻기 위해서 이번에 대검 부장회의라고 그랬죠. 네. 거기서 좀 자료를 꼼꼼히 보시면 좋겠다. 아니 6천 쪽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걸 6,000 페이지. 어느 세월을 다 본대요? 대검 부장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봐야죠. 그죠? 주말 반납하겠네.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밤샘 근무하시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신박한 시사사전에서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차별, 편견,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민초의 꼼샤님이 여자아이들은 올 핑크, 남자아이들은 올 하늘색, 태어나면서부터 색에 대한 편견이 가득, 네. 편견을 체득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고. 아, 그렇죠. 네. 또 다솜이 엄마님이 맞아요. 저도 딸이 파란색 옷 고르면 핑크로 바꾸자고 한 적 있어요. 네. 반성해 주셨고 네. 진여울님이 편견에 갇히면 바뀌기가 어렵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꽤 노력 중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라스푸친님은 차별은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다만 집단이 아닌 개개인의 차이에 의한 구별은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착한 여선님이 이런 편견을 정치가 이용을 하니까 혐오와 증오가 남발하는 세상이 된다. 아,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셨고요.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을 했는데 아시아계를 노렸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트럼프는 일관되게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바이러스라고 했고요. 네. 그럼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 정치인 한 본인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망발을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트럼프는 모르겠죠. 인정도 안 할 거고 그러겠죠. 네. 지금 만약에 이 얘기를 트럼프가 들으면 네. 파이어
라고 했겠지. 쥐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해보라 그래. 네. 네, 경청님이 맛을 내주는 더 맛내 작가 이게 더 어울려요 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자기 입으로 저런 걸 어떻게 읽을까? 네. 아니 PD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넘어가세요. 제가 읽어겠어요. 넘어가세요. 네. 네, 그리고 아이고 힘들다. LH 특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김종민 최고위원과 최고의 정치 시간에 좀 짚어봤는데 네. 사나야님이 그물에 물이 빠지듯이 고기가 빠지는 건 아니야. 믿음이 별로 안 간다. 그리고 준이주님이 시간 끌지 마세요. 국민들 답답합니다. 네. 해주셨고 호밀반님은 특수본을 하든 특검을 하든 전수조사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하자. 김희엽님은 특검을 전제를 깔면 특수본의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난 요게 좀 걱정된다 하셨고 김 빠지겠죠 사실. 네. 스티그마님은 특검하면 언제 조사해요? 구성하는데 2달도 걸린다면서요. 아마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고 다들 건성건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시간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보궐선거 전과 후. 아마 후에 하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후도 한참 후에 하는 거 아니야? 예. 예. 그리고 전작권 환수님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자. 특수본도 받고 특검도 받고 실뿌리라도 찾아서 뽑아내라 해주셨어요. 네.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다크나이트님이 드디어 오늘 처음으로 실시간 방송 시청합니다. 어우.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웅장해진다는 이런 평가를 네. 받다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웅장한 가슴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니 JB가 준비한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 조금 전에 이제 댓글 소개해 주시던 그 내용 연결해서 제가 딱 하나만 뽑아서 지금부터 한번 좀 털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인데요. 그잖아요. 네. 여야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를 했잖아요. 근데 네. 합의가 나오자마자 한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쇼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 쇼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데는 제가 볼 때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말만 요란하지 결국은 안 할 거잖아. 이런 예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단을 하는 데에는 과거의 전례가 있죠. 예를 들어서 2018년이 언제였죠?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특별법까지 발의가 됐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매년 하는 재산 신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이제 저희 그 인터뷰에 이제 나왔던 김남근 변호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단 요거에 대해서부터 이제 제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는 차라리 그나마 이유는 있었다. 왜? 국회의원 자녀의 진학 내역을 신고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거든요. 그잖아요. 성사만 됐다면 의미는 있었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설령 진학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A 의원의 자녀가 어느 대학을 갔는지 뭐 아주 평면적인 어떤 그 사실 이외에 더 뭘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얘기도 그때가 나왔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 진학이 특혜와 비리의 결과인지 아닌지는 밝힐 수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갖는 최소한의 의미는 있었다. 그죠? 하지만 땅 투기 전수조사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단정하겠습니다. 오호. 어차피 재산 신고 때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변동 내용은 의무적으로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전수조사입니다. 하나만 하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미 제로. 괜히 시간과 비용만 들여간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이건 소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종민 최고위원에게 제가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졌더니 제가 건져낸 건 이거예요. 신뢰성. 그러니까 이제 정당별로 그러니까 자체조사를 해봤자 누가 믿어주겠냐 그거를. 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인 인증 절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지금까지는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부터 버전을 바꿔서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 크게 2갈래 경로를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래봤자 어차피 뒷북이다. 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공직자 윤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 중에 하나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및 전세권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2월 말까지가 그 데드라인이니까 3월 말까지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이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2주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네. 자, 한번 더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여야가 2주 안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완료해서 남김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될걸요. 그러면 뭐가 먼저 갑니까? 재산 공개가 제가 볼 때는 더 먼저 갈 것 되겠죠. 같거든요. 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재산 신고 내역은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내용의 가능성도 별로 없는 전수조사. 그럼 뭐하러 하냐? 이런 이야기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차피 뒷북인데 그거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 따라붙겠죠. 뭐 혹시 모르겠어요. 재산 신고 때는 동의를 얻지 못해서 누락했던 직계 좀비 소구의 토지거래 내역을 만약에 들여다보게 길을 열만다면,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고 직계 좀비 속을 설득을 해서, 그래, 이 직계 좀비 속 것도 다 들여다봐도 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갖다 바친다. 저 그러면 쌍술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이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근데 될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얼마 전에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전원을 상대로 그 전수조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직계 좀비속은 둘째치고 본인의 동의서 제출조차 거부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이런 사례를 딛고 국회의원이 타의 모범을 보일 거라 기대한다? 저도 정말 믿고 살고 싶은데요. 정말 믿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JB 타임으로 내서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삐딱 시선 안 타고. 그렇죠. 묻고 따지고 뭐 씻고 맛보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근거가 부족한 게 현실이니 어떡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자, 또 하나의 경우로 봅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토지거래 내역이 혹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누락 사례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그 JB타임 끝난 다음에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에서 빠졌던 재산이 나왔다. 이런 기사 여러 개 나올 겁니다. 네, 나올 거예요. 올해도 그죠? 등장할 겁니다, 그거. 그렇죠. 근데 이럴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 실무를 비서진이 진행을 했는데 비서진의 실수로 그랬다. 항상 레파토리는 이거였어요. 그죠? 네. 자, 만약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이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되물어봐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이걸 묻는 것 자체가 아마도 이제 두 번째 경로를 여는 주문 같은 것인데, 뭐 설령 그랬다고 쳐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드리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를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전수조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뭔가 냄새가 나는 사례를 찾자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요? 문제가 되면 수사하고 문제가 되면 의원직 사퇴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근데 안 되나요? 자, 제가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이유를 이 사례 하나만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의 경우인데 양이원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인근의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민주당이 취한 조치가 뭐예요?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거예요. 딱 여기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왜 윤리감찰단에 회부한 걸까요? 다시 말해서 토지 매입의 경위와 성격을 규명을 해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겠죠. 다시 말해서 토지를 매입한 건 객관적 사실로 확인이 됐어요.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네. 그죠?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는지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차원이 아니에요. 토지를 사들인 것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감찰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 여기에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 삼기는 뭐하고, 그러면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토지가 투기성이냐 아니냐를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요.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 직전에 당에서 어떤 방침을 밝힌 바가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윤리감찰단 점검과 조사 결과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는 각오로 영구 제명 등 당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호적을 판다는 각오. 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잘 봅시다. 무조건 영구 제명이 아니에요. 윤리감찰단 점검을 거친 후에 투기자가 나온다면 윤리감찰단 점검을 통해서 투기로 성격이 규정이 된다면 그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네, 뭐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도시 예정제의 토지 거래를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투기였을 경우에만 호적을 파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옥석은 가려야 되니까. 투기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그죠. 네, 자, 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아, 네. 자,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국회의원과 배우자 이름 넣어서 건수가 있는지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찾았자고 칩시다. 그렇다고 뭔가 조치가 바로 이어집니까? 제가 윤리감찰단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민주당의 경우를 기준 삼으면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2차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게 투기였는지 아닌지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런데 현실 여건상 그러면 2차 조사를 누가 하나요? 별도 기구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별도 기구가 그 국회의원 불러갖고 다 당신 지금부터 진술해봐. 투기였어 아니었어. 빨리 진실 밝혀. 이렇게 강제 조사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조치를 거치지 않으면 국회의원 전수조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잖아요. 어? 자,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를 한번 돌아가서 다시 봅시다. 땅을 산 사실,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산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윤리감찰단은 뭘 조사하고 있겠어요? 그게 투기인지 아니면 양이원영 의원 주장처럼 홀로 댁에 계시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대우도 받는다고 생각해서 땅을 산 건지, 그래요? 뭐 가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근데 윤리감찰단이 그걸 어떻게 가려낼 수 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진술 말고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겁니다. 양이원영 모친은 윤리감찰단에 출석을 해서 진실만을 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윤리감찰단이 양이원영 모친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설령 그 자리에 왔다고 쳐서 윤리감찰단이 투기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친을 상대로 뭐 거짓말 탐지기라도 가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그 뭘 가지고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잖아요. 요거를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뭘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거기서. 뭐를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아까 나왔던 문제. 그러니까 재산신고 때 누락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의원과 비서를 같이 불러서 대질 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당의 윤리감찰단이 당 소속 의원의 재산신고 문제를 당 소속의 비서에게 물어보면 비서가 정의감에 불타서 진실을 말합니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꾸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네. 예.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세상을 너무 일단 삐딱하게 얘기 다 바라보고. 듣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개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아무튼 다시 말해서 윤리감찰단의 조사 권한을 부여한 당에서 하는 조사도 제가 볼 때는 한계가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하다라는 건데 네.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한계가 뻔한데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러면 그냥 기초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한다면 2주만 기다리면 재산 신고가 나온다니까요. 제 얘기는. 그러면 굳이 그걸 또 뭐하러 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니 심플한 거잖아요. 제 문제제기는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이거는 뻔한 문제예요. 뻔한 문제를 너무 자세하게 파고든 것 같으니까 이제 대충 마무리할게요. 네. 제가 드리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별로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뭐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건 약속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수조사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나오면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차라리 수사 의뢰해라. 어차피 조사 그러니까 뭐 비법이나 권한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괜히 그거 갖고 그러니까 저기 갖고 시간 끌지 말고 수사 의뢰를 한다고 약속을 해라. 1번. 행여라도 그 수사 결과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체포 동의서가 날아온다면 무조건 동의해 준다고 약속해라. 그죠? 영구 제명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소 단계에서 할지 그러면 대법원 확정 판결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것도 명확히 밝혀라. 네. 그다음에 의원 본인이 아닌 직계 좀비 속이 투기를 하더라도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해라. 그잖아요. 재산 신고 누락 사례가 나오면 어떤 징계를 하겠다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약속해라. 차라리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정하겠다면. 약속을 해라. 약속해라. 그러니까 저희 전수조사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뻔한 이야기 하지 말고 이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하고 이걸 할 테니까 저희 한번 믿어주세요라고 차라리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먼저 잡고 조사 지침을 잡고 그것을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라고 차라리 약속을 해라. 그러면 그나마 없는 실효성이 조금이라도 생길지 모르겠다. 그죠? 그게 아닐 거면 네. 돈 안 들게 해라라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괜히 무슨 기구 만들고 위원 위촉하고 그러면 또 회의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네. 모두 세금이거든요.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여쭤봐도 네. 될까요? 네, 하세요.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의미가 없어도 일단은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자. 경고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이번 국회는 그렇다고 쳐도 최소 국회 입성하려면 땅이나 집 이런 거래는 깨끗해야 한다. 뭔가 이런 경고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재산 신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 사항 신고가 없다면 그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재산 변동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정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서 발표까지 하는데 그것과 뭐에 얼마만큼의 질적 차이가 있는 조사가 되겠는지 저는 그걸 제기하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자뻑위인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실명으로 불법과 투기를 하냐. 차명과 금전 이동 없는 조사 없는 맹탕 조사는 형식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개가 되는 정보는 어쨌든 본인들이 동의한 정보만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재산 공개가.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뭔가 하긴 전수조사 해도 차명이나 이런 건 나올 수가 없다. 그건 어차피 전수조사 된다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국회의원 전수조사 한다고 여야가 뭐 이렇게 정쟁 벌이면서 밀당하면서 힘쏟지 말고 다른 데다 힘을 쓰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있고 첫째. 네.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할 거면 네. 전수조사가 목적이 아니라 전수조사 이후의 어떤 그 행동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줘야 된다. 그잖아요. 그런 저는 약속을 해라.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거 약속하라고 드린 말씀이 전수조사는 해봤자 제가 볼 때는 재산신고 내역을 별로 크게 다를 게 나올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 다음인데 좀 봐요. 민주당 의원 그 여러 명 지금 이름 나왔잖아요. 네. 어디에 땅 갖고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비교를 하면 전수조사를 하면 A 의원이 어디에 땅 갖고 있다. 딱 그 정도만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미 몇몇 의원들이 그게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그냥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그거죠. 첫째, 회부한다고 윤리감찰단에서 그러면 더 뭘 얼마나 밝힐 수 있느냐 1번. 그다음에 그러면 밝히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잖아요. 당에서. 네. 이럴 거면은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차라리 그거를 국민적 여론으로 요구를 하고 압박을 하고 강제를 해야 된다. 전수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수조사 이후 단계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왜 이걸 던졌을까요? 네? 왜 민주당은 이걸 던졌을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진실을 파야 된다는 의무감으로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잘 보세요. 문제는 이런 거죠. 이 LH 사태가 그 불거졌을 때 당연히 그거는 국민적 뇌리에서는 그러니까 쭉 파고 올라가다 보면은 저런 LH 직원들만이었겠느냐라는 문제는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네. 의심이 되겠죠. 네. 그게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당연히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되고
이미 그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 몇 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온팡 짊어지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전원으로 화두를 끌고 가야만이 한편으로는 당의 부담도 줄이고 뭔가 진정성 없게 그러니까 그 나가는 것 같은 어떤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뻔한 어떤 뭐냐면 그 스텝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 반장님이 팟빵과 유튜브 녹화로만 접하다가 처음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강봉식님이 JB를 LH로 보내자. 잘하면 개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파이팅. 제가 그런 능력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긴 손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없어질 수도 있는 조직이라서. 네. 오종섭, 왜 저한테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열려고 하십니까? 네. 오종섭님은 JB 지금 이렇게 JB 타임에서 말할 걸 아까 김종민 의원한테 질문하지 그랬냐. 뭐라고 답했을지 궁금하다. 왜 질문을 안 했냐. 뭐 이런 거죠. 일부는 했죠. 네. 전작권 한수님은 그래도 다음 공천에 탈락하겠죠. 그렇게 건전한 국회의원을 한 명 한 명 늘려간다는 의미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간 이 부동산 투기가 누적돼서 어떻게 손보기에는 더욱 저기 뭐냐면 버거울 정도로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네. 점진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확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저는 있잖아요. 정말로 어떠한 어떤 사심이나 꼼수도 없이 100%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저는 완전히 그러니까 도려낼 거라고 솔직히 기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뿌리가 깊고 넓어요. 그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차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를 정치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정파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주주삼방님이 저도 재산 신고 해본 사람입니다. 믿지 마세요. 오. 말장난입니다. 아하,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야, 높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빅싱글님이 참여까지 해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찾아 들어가서 근저당까지 확인해라 해주셨고요. 참여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수사 말고는 그렇죠. 없어요. 수사 네. 말고는 없어요. 김영진 TV님은 공인된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 이 바로 전투도 그거죠. 잘못하면. 바로 그거죠. 오수정님 어쩌면 이건 또 뼈 때리는 말이긴 한데 국회의원 300명밖에 안 되는데 대형 사건이 터지면 왜 꼭 국회의원이 끼어 있죠? 야, 그 중요한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5천만 국민에서 300명 비율을 하면은 거의 의미가 없는 통계인데 네. 그다음에 보니까 별로 안 좋은 뉴스의 어떤 등장 빈도는 전 국민 대비 점유율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뼈 때리는 손철이었던 것 같고 김진용님이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현직 정치인이 투기로 돈을 벌었는지 수사를 하자. 그래서 정치만큼은 퇴출시키자. 송추님 이런 의견도 있어요. 송추님이 수년 동안 쌓인 적폐를 정말로 LH 문제가 현 정부 탓만 해야 하냐. 현 정부 탓이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 그 전에 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양이원영 의원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네. 그분은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했어요. 투기인지 아닌지. 근데 양이원영 의원은 몰랐다고 했어요. 그죠? 설령 어떤 투기라 하더라도 양이원영 의원은 몰랐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에 그죠? 해버리는 순간에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자 국민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지 실명으로 뭔가 투기한 인간이 얼마나 있겠냐. 그렇죠. 차명으로 했을 텐데 근데 차명으로 했는데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 어제 나온 뉴스도 보니까 보좌관 부인까지 등장을 했는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것도 민주당 의원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뭐냐면 형제하고 보좌관의 부인이 합심을 해서 땅을 어떤 사들였는데 자기는 몰랐대. 그러면 보좌관 부인과 그 의원의 그러니까 형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근데 비록 이거는 그 가족이고 차명이지만 본인은 몰랐다고 하니까 어떻게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추정만 가지고 징계는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형식 논리상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단죄는 누가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면 제가 볼 때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빠져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기로 작정을 하면 수두룩 뻑뻑하다라는 거예요. 그 개구멍은.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7080님이 그러니까 법을 고쳐야지 해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이 많으세요. 피스러블님도 이해충돌 방지법, 투기금지법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법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네. 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으면 이전 거는 그럼 또 없던 걸 할 수 없는 거니까 또 규명과 단죄는 그것대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송추님의 질문에 답 안 다시 한 번만 좀 수년 동안 쌓인 적폐를 정말로 LH 문제가 현 정부 탓만의 문제일까요? 형 정부 탓이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 수십 년의 역사에서 켜켜이 쌓여온 문제라고 보고요. 네. 말 그대로 적폐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현 정부가 그 이유가 돼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LH 직원들이 그 예정지에 땅을 투기를 했다면 네. 그거는 그 현 정부 임기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정치의 원리예요, 사실은. 그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잖아요. 네. 또 모든 게 현 정부의 탓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저는 이거를 자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정파적 관점에서 보지 말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은 땅 투기 근절이에요. 그럼 거기서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동원돼야 되고 모든 어떤 그 명분은 인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두종님이 릴렉스 하시라고. 건강에 해롭다고 또 걱정을 저보고? 해주셨네요. 저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 잠깐 바꿔서 마무리할게요. 네.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 협상이 어젯밤까지 일단 결렬이었어요. 네. 오늘 될까 뭐 이런 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이럴 때는요. 그냥 될까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던지고 네, 그냥 되나 보자. 그렇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트윗에 글을 올렸어요. 어젯밤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측이 제시한 2개의 수정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점점점 줄이고요. 협상단 간 합의 소식이 없으면 후보들이 책임지고 만나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래서 뉴스세계 시간에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후보가 결정하냐? 김종인 위원장이 결정하냐? 후보들이 책임지고 만나서라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의 생각은 이렇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아직 안 나와가지고 오세훈 후보도 SNS 썼나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단일화 문제는 될까라고 이제 하지 말고 그냥 되나 보자, 기다려 보자. 제가 볼 때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18일 오늘이죠. 어젯밤 10시 넘어서까지 협상을 했는데 마지막에 수정 제안이 나왔다. 수정 제안이 있으니까 타협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10시까지 타결되면 여론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네, 마감 전에 등록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번 주 JB타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만 되면 클로징이 너무 밝아져. 네, 저는 옥종배와 잠시 헤어졌다가 월요일에 다시 올 거고요. 내일은 얼수무당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천기누설이 찾아옵니다. 네, 즐거우십니까? 네, 즐겁습니다. 마무리하실까요? 네, 마무리할게요. 더마카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